안녕하십니까. 조선왕조 리더십 창업군주 이성계의 건국전쟁 강의를 하게 될 김미영 강사입니다. 역성혁명의 대가 고려말 이성계 장군의 정세를 잇는 리더십을 통해 지도자의 결단과 실천으로 위화도 해군이라는 반역의 길에서 혁명으로 변화시킨 돌파의 리더십을 통해 현재 우리가 난세를 어떻게 살며 미래를 바라보는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시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업군주 이성계의 리더십에 대해 강의할 내용은 첫 번째, 변방의 무사 이성계. 두 번째, 가별초를 이끌고 홍건적 토벌. 세 번째, 승리의 항산대첩. 네 번째, 정세를 잇는 4대 불가론과 요동정벌. 다섯 번째, 위화도 해군의 결과. 고려말 백성들에게 유행하는 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게 나라냐? 나라가 썩었네 썩었어. 국지불국. 나라는 나라이나 나라가 아니다. 그 시대에도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하네요. 14세기 고려 말 친원파 세력과 왜구로 고려는 말 그대로 혼돈의 카오스였습니다. 검문세족의 부정패가 넘쳐나고 비참한 생활을 하는 백성들이 늘어나자 이를 개혁하여 고려를 되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특히 홍건적과 왜구까지 침입해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지요. 도적들이 침입해 백성들을 죽이고 마을을 불태우니 해안가 지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홍건적과 왜구가 들끓고 백성들의 허무한 죽음이 늘어나고 있을 때 이성계가 역사 속에 등장합니다. 한경도 지역에서 나고 자란 이성계는 어려서부터 활을 잘 쏘았습니다. 공민왕이 쌍성총광부를 되찾을 때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아버지 이자춘을 도와 공을 세웠고, 이성계는 홍건적과 원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조금씩 백성들에게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최강의 전투력을 자랑하는 최적의 강철부대 가별초와 함께 고려에 떠오르는 스타 장군이 된답니다. 가별초는 이성계 집안 대대로 이어온 사병 집단으로 전투력, 경력, 충성심, 근육 빵빵, 멋진 오빠들로 이루어진 당대 최강의 사병 부대였습니다. 당시 가별초 병사는 무려 1천에서 3천여 명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했고요. 기존의 고려의 부대와 가별초의 차이점은 첫 번째, 말타기에 익숙한 이민족으로 구성된 최강의 기마부대였습니다. 험준한 산악지형에서 사냥을 하며 살다 보니 산악지형에서 하는 전투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가별초는 돌격하기 직전에 거대한 소라껍데기로 만든 나팔인 대라를 불어 소리만으로 적군들을 벌벌벌벌 떨게 만드는 심리전까지 잘 썼다고 합니다. 훗날 정도전은 정몽주의 소개로 이성계를 만나 오합지졸의 고려 군대만 보다가 가별초를 보고 이런 말을 이성계에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군대로 무슨 일이들 못하겠습니까? 정도전의 나라 건국해보자는 도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별초와 함께 혼란스러운 고려를 구한 영웅, 지금부터 이성계 장군의 활약을 알아볼까요? 14세기 원나라 말기 정치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한족 농민들이 일으킨 농민운동이 있었는데 한족 반란군들이 머리에 붉은 띠를 두르고 나타난 홍건적들이 반란을 일으키다 밀리고 밀려 고려까지 밀려서 내려왔다가 배고프니까 고려를 침공하고 약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이 20만 홍건적에게 함락당하고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신 나와 있고 홍건적으로부터 도망치지 못한 힘없는 고려 백성들은 끔찍하게 죽임을 당한 기록들이 고려사절료 33권에 나와 있습니다. 이날 홍건적이 개경을 함락한 후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머물면서 남녀 백성들을 죽여 구워 먹거나 임신부의 유방을 구워 먹는 등 온갖 잔악한 짓을 자행하였다. 이렇게 고려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가별초 2,000명과 함께 대라를 불며 나타난 든든한 이성계 장군이 복수를 해줍니다. 이후 동북면 출신이었던 이성계가 백성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으며 중앙으로 진출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인생은 결국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자에게 기회를 주는 법인 거죠. 고려말 당시 검문세족뿐만 아니라 왜구의 끔찍한 만행으로 백성들은 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도둑들이 2~3살 된 계집아이를 잡아 머리를 깎고 배를 가르고 난 뒤에 깨끗이 씻어 쌀가수를 함께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 이 끔찍한 왜구의 만행 속에서 고려말 백성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고려인들은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 속에 버틸 만큼 버텨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고려군은 왜구에 맞서 싸우기 위해 동북면을 다스리고 있던 이성계 장군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도와줘요, 이성계 장군! 황산전투는 고려 우왕 6년 1380년 이성계가 지리산 황산에서 왜구와 벌인 최대 규모의 전쟁이었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왜구의 곡선이 10,000마리의 소의 울음소리와 같았고 냇물이 모두 그들의 피로 붉게 문들었다는 전설의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합니다. 혼란스러웠던 고려말 1380년 원명교체기, 원나라의 대부분을 차지한 명나라는 요동을 차지하고 고려와 국경을 맞대게 되니 예전에 원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땅인 쌍성 총가부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고려는 공민한테 어렵게 되찾은 땅을 다시 내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우왕과 채영은 이 기회에 명나라와 싸워 고구려의 옛 영토를 되찾기 위해 요동 정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반대한 세력이 친명파였던 정몽주였고 요동 정벌을 반대하는 대신까지 죽여가며 요동 정벌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채영 장군은 이성계를 부릅니다. 성계야, 요동 정벌 가자! 장군, 요동 정벌을 반대합니다. 첫째, 온 나라가 군사를 동원하여 북으로 정벌하면 왜구가 그 틈을 노리니 불가합니다. 둘째, 한참 장마철이니 활은 악교가 부러지고 군사들은 전염병에 걸리니 불가합니다. 셋째, 여름에 군사를 동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넷째,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군사들을 준비해놨다. 자, 떠나라, 성계야. 백성들의 재앙과 근심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이성계는 왕명을 거스를 수가 없어 1388년 5월 요동 정벌을 위해 압록강을 건너 위화도에 천천히 너무 가기 싫어 천천히 19일 만에 위화도에 도착합니다. 위화도는 압록강 중간에 있는 작은 섬으로 이 강을 넘으면 요동 쪽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으로 명나라와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고민합니다. 여름철이라 장마 때문에 강물이 불어나 건너갈 수 없었고 군량은 장맛비에 썩어가고 비에 젖은 갑옷은 무거워서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죠. 군사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고 탈영병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는 또 채영 장군께 편지를 써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14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긴 고민 끝에 요동 정벌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합니다. 내가 글을 올려 군사를 돌이킬 것을 정했으나 왕도 살피지 않고 채용도 늙어 혼란한지 듣지 않았다. 우리 함께 왕을 찾아가 하가 되고 복이 되는 일이 뭔지를 말하고 임금 측근인 악인을 제거해 백성을 편하게 하지 않겠냐? 계곡문으로 해군한다. 모두 나를 따라라! 이성계의 해군 소식은 이틀 뒤 고려 전역에 퍼지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고려에 돌아온 반역자 이성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상과는 달리 소규모의 전투로 아주 쉽게 이기게 됩니다. 돌아온 이성계에게 도성의 백성들은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성계의 군대가 당당하게 들어와 우왕과 채영을 몰아내고 고려말 난세의 영웅 이성계는 고려의 군사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향년 73세의 나이에 유배지에서 처형이 된 채영 장군은 유언을 남깁니다.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아버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며 살았다. 평상 탐욕이 있었다면 무덤에 불이 자랄 것이고 탐욕이 없었다면 불이 자라지 않을 것이다. 전설에 따르면 오랫동안 풀이 자라지 않고 오랫동안 벌구숭이였고 붉은 흙으로 덮여 있어 적분이라고 불렸다고 하네요. 위화도의 군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명가의 전쟁이 회피되었고 이후 명에 대한 사대를 기반으로 하여 양국 관계가 점차적으로 안정되는 계기가 되죠.
대내적으로는 이성계 일파가 완전히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성계는 조선의 창업주가 됩니다. 태조 이성계는 야망 넘치는 사람이지만 매력 넘치는 캐릭터입니다. 거만함이나 완벽함보다는 늘 사람을 모으고 사람을 잡아끄는 강한 흡인력과 수다성을 감추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외부 환경 변화를 정확하게 읽고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입니다. 이성계가 당시 정세를 읽고 외부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고 조선 왕조를 창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위화도 해군이었습니다. 이성계의 도전 정신과 개척 정신은 한나라를 세우고도 남을 최고의 지도자로 조선 왕조 500년의 새 역사를 창조한 정세를 읽을 줄 아는 자가 진정한 리더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상 조선왕의 리더십의 강사 김미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